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왜 매번 잠들기 전이면 불안한 걸까? 이 질문에 소설가 알랭드 보통은 말합니다. 당신 주위의 대부분은 잠들기 전 당신과 똑같은 생각을 한다. 나를 점수 매기고 남을 점수 매기느라 불안에 떨면서 잠을 못 이룬다. 오늘 하루 내 점수는 몇 점일까요? 옆 사람 점수와 비교하느라 불안하세요? 하지만 전 이 말에 위안을 얻습니다. 당신 주위의 대부분은 당신과 똑같은 생각을 한다. 나만 그런 건 아니겠죠. 5월 7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Never thought that I'd fall in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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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But it grew from a simple cr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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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ush. Being without you, girl, never saw messed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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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When you walked out, said that you had enough, enough. 5월 7일 수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크레이크 데이빗의 인썸니아입니다. 이 노래 많은 분들이 휘성씨의 목소리로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는 인썸니아를 휘성씨가 불렀고 크레이크 데이빗이 원곡입니다. 이전에 나왔던 크레이크 데이빗 앨범은 뭐랄까요, 트렌디하다라는 느낌보다는 독자적이고 와, 이 사람만의 색깔이 상당히 독특하다, 뚜렷하다라고 느꼈는데 이 곡이 딱 나오면서 와, 트렌디한 음악도 정말 잘 해석하고 부르고 만들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4564님, 인썸니아 정말 즐겨 듣는 노래예요. 불면증이 절 괴롭힐 때면 종종 듣는답니다 하셨습니다. 인썸니아, 불면증이란 뜻이죠. 정유진님, 갑자기 비가 내려서 친구랑 함께 우산 쓰고 오는데 오랜만에 가까이 붙어서 걷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웃기도 많이 해서 왠지 모르게 뿌듯하네요. 오늘은 기분 좋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비 오는 걸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는 비 오는 걸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국 나올 때도 비가 좀 왔는데요. 그런 기분도 있죠. 우산 쓰고 이렇게 함께 오다 보면 더 가까워지는 기분도 들고 뭔가 세상한테서 우산으로 보호받는 기분이 들잖아요. 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과 내가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좀 더 많아지는 기분도 들고 유대감이 좀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수미님, 어제부터 푸른밤 듣기 시작했어요. 어제 덕분에 웃었거든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찾아주시고요. 어제 좀 즐겁게 푸른밤 들어주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았는데 오늘은 또 색다른 매력으로 다른 모습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사려 깊은 옥다시 함께하는 날이잖아요. 박세진씨, 김윤주씨 오십니다. 옥상 달빛 두 분 다 오시고요. 지난주처럼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다 결정해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이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푸른밤 가족분들께 알려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5월 22일 더 라디오 특집으로 오픈 스튜디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하는 생방 스튜디오로 푸른밤 가족들 초대할 거고요. 하나 양해 말씀드리자면 방송 시간이 너무 늦게 끝나기 때문에 미성년자분들은 신청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고요. 당첨자분들은 다음 주 매일 생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오실까요?
음악이 머문 자리들. 상파울루에서의 둘째 날. 여독이 안 풀려서인지 여전히 머릿속은 멍한 기분입니다. 상파울루의 자랑인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열어봅니다. 과연 세계적인 명성답게 커피 맛이 남다르네요.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선 상파울루의 거리. 오늘 하루만 머물 예정이라 아무래도 조금 분주하게 돌아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비라뿌에라 공원에 가서 브라질 탐험가들의 기념탑을 보고 브라질 독립이 선언된 이피랑가 지역으로 이동해 그곳에 위치한 파울리스타 박물관의 내부도 쭉 둘러봅니다. 이렇게 박물관과 공원을 다 구경하고 시계를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 근처에 위치한 레스토랑에서 브라질식 꼬치구이 슈아스쿠로 허기를 채웁니다. 점심을 먹고 오후에 가본 곳은 상파울루 대성당과 한인타운. 거대한 대성당을 먼저 들른 뒤 한인타운에 가봤는데 사방이 온통 한글 천지네요. 심지어 과외학원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은 남다른 교육 열기를 가졌죠. 브라질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네요. 이렇게 상파울루를 쭉 둘러보고 숙소로 돌아온 시간은 밤 10시. 상점에서 사온 먹거리로 끼니를 간단하게 해결하고 침대로 직행. 내일은 드디어 브라질 최대의 도시 리우데자네이루로 향합니다. 취침용 음악이 빠질 수 없죠. 흑인 밴드 쉬게 연주입니다. 상파울루.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쉬게 상파울루였습니다. 네, 쉬게 멤버 중 한 명이 상파울루를 여행한 뒤에 작곡을 했다고 하네요. 상파울루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좀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던 상파울루의 이미지보다는 좀 더 여유로운 곡이었습니다. 페이드 아웃이 참 인상적이네요. 저는 사실 페이드 아웃이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 음악적 장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큰 건 아쉬움인 것 같아요. 음악을 더 듣고 싶은데 뭔가 더 이어질 것 같은데 페이드아웃으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곡을 한 번 더 찾게 되는 그런 표현법인 것 같습니다. 네, 김수지님, 브라질식 꼬치구이 맛이 궁금해 입맛을 다시게 되네요. 저도 음악을 켜놓고 자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럼 뭔가 잠이 더 잘 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청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요 잠이 더 잘 든다고 하더라고요. 뭐 향이나 시각이나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 좀 청각에 집중을 하면 더 빨리 잠들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꿈에서 음악 나올 때 있잖아요. 음악 틀어놓고 잠들면 알람 시계가 저는 달리기를 막 하는 꿈을 꿨는데 알람 시계 소리가 엄청 크게 나는 거예요. 난 아무리 뛰어도. 근데 그래서 알람 시계가 울린 거였어요. 그래서 깨가지고 이 소리였구나 하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세계에서 갑자기 달리기 하고 있는데 한강에서 알람 시계가 전 세계에 울려가지고 깜짝 놀랐었어요. 꿈인 줄 몰랐으니까. 박아연님, 브라질에도 한인타운이 있군요. 전 미국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나저나 과외 학원이라니 뭔가 씁쓸하네요 하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인타운이 있는 나라는 여러 곳이 있죠. 저도 남미에 갔었을 때 한인타운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과외학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학구열이 뜨거워서 그런 해외에서도 그런 모습을 종종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7762님, 오픈 스튜디오 어떻게 신청하나요?
꼭 가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내일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신청 게시판 보이실 겁니다. 신청은 게시판으로 받고요. 발표는 방송 중에 해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들으셔야 내가 뽑혔는지 안 뽑혔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기대하시면서 푸른밤 찾아오시겠네요. 8635님, 아무 생각 없이 오랜만에 진한 커피를 마셨더니 가슴이 쿵쾅쿵쾅, 손까지 떨리네요. 오늘도 쉽게 잠들지 못할 것 같아요. 푸른밤 들으면서 밀린 공부나 해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커피 마시셔서, 저는 커피를 잘 못 마셔서 뭐랄까, 그 아메리카노라고 하죠. 쓴 커피, 그거 전 애기 입맛이어서 단 거만 좋아해서 그걸 못 먹는데 잠 깨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마셔볼까 한 적도 있는데 써서 잠 깼어요. 0408님, 전에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다른 회사 들어가기 위해 이력서 쓰다가 머리 식힐 겸 라디오 들으러 왔어요. 이력서가 뭐라고? 이거 하나 쓰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취업 준비 중인 푸른밤 가족분들, 우리 다 함께 힘내요 하셨습니다. 힘내세요. 뭔가 자신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좀 더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력서 참 진짜 힘들죠. 사람을 글로 표현한다는 것도 좀 어렵고요. 이력서라는 게 뭔가 틀이 확실하게 짜여져 있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가 쓴 걸 보고 또 뭔가 팁을 얻기에는 나를 표현하는 게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방식이 뭐 좀 요령도 찾기 힘든 것 같고요. 힘내십시오. 그리고 꼭 뭔가 면접에서 자신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를 준비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네요. 이다은님, 휴일이 끝나고 오랜만에 학교 가서 좀 힘들었지만 내일은 또 공강이라 안 가요. 서울에서 20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안 가본 이태원 혼자 놀러 가려고요 하셨습니다. 20년 넘게 서울에서 사셨군요. 저랑 비슷한데요. 저도 안 가본 데 되게 많아요. 저도 한 작년? 재작년쯤에 이태원 처음 가봤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저는 엄청 해외 외국 같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갔었는데 그렇진 않고 그래도 분위기가 되게 독특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옷가게들도 되게 뭐랄까요?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옷가게도 되게 많고 음식점도 좀 유니크한 곳들이 많아서 혼자 가시면 더 재밌는 걸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나중에 가실 때는 꼭 친구분과 함께 나 이런 좋은 데 갔다 왔어 라고 하면서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노래는요,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듣겠습니다. 야, 참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네요. 신청해 주셨네요. 오늘 또 옥상 달빛님 오시니까 틀어드립니다. 이희원님, 이슬기님, 김나영님, 민서영님, 장윤정님, 박찬미님, 김미경님, 방은짐님, 이지은님, 그리고 전지현님, 조등락님, 김성은님. 와, 이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망한 하루 눈물이 보이기 싫어 의미 없이 밤하늘만 바라봐 작게 열어둔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10대 전문 트러블 케어 야다에서 화장품 세트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엄기준, 키, 박형식, 장현승 주연의 뮤지컬이죠. 보니 앤 클라이드에 초대합니다. 6월 29일까지 BBC 아트센터 BBC홀에서 공연되는데요. 초대 날짜는 5월 11일 일요일 오후 6시고요. 5월 15일부터 7월 13일까지 수연제 시어터에서 공연되는 김성령 주연의 연극 미스 프랑스에도 초대합니다. 초대 날짜는 5월 24일 오후 3시입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적으셔서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사려 깊은 옥달시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FM for you. 깊은 고민을 안고 있을 때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말은요, 고민하지 마가 아닙니다. 같이 고민해보자겠죠?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들, 옥상 달빛과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사려 깊은 옥달시. 네, 오늘 여러분의 고민을 사려 깊게 함께 고민해 주실 분들입니다. 옥상 달빛의 김윤주 씨, 박세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간? 아무 생각 없이 지냈습니다. 그냥? 네. 그냥? 네. 윤주 씨는 그냥 뭐 지내셨고, 네. 박세진 씨는? 네, 저도. 네, 오랜만에 또 푸른밤 찾아주셨어요. 네. 다시 와서 너무 좋네요. 아니, 왜 이렇게 영혼이 없어요? 소울리스인 줄. 아니에요. 정말 아니, 좋은 거 이거 맞죠? 이 밤에 그 목소리 톤을 좀 낮춰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안 그래도 돼요. 근데 여기 네. 처음에 딱 들어갈 때 시그널부터 너무 그러니까, 교양 프로그램 같아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종현 씨 목소리를 들으면 전혀 아이돌 같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맞아요. 왜요? 네. 어떤데요? 차분해 뭔가 되게. 그러니까. 푸른밤에서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이에요, 장난. 아니, 그냥 시간대도 그렇고요. 원래 사람이 이 시간대가 되면 조금 뭔가 차분해지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요. 이 시간에 뜨는 시간 아니에요? 솔직히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솔직히요? 네. 요일에 따라 달라요. 아. 수요일이어서요. 오늘은 수요일. 그리고 연휴가 길었잖아요. 네네. 어떠셨어요? 두 분 연휴 동안 뭐 즐거운 일 있으셨어요? 아니면은 뭐. 부모님 댁 가가지고 진짜 많이 먹고 왔어요. 아, 그래요? 네. 부모님 댁 다녀오셨구나. 네네. 김윤주 씨, 그 부모님 댁 어느 곳에 있어요? 인천공항 지나서 있어요. 인천공항.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가까운 곳에 있네요. 뭐 부모님이 가장 잘하는 음식 같은 것. 가장 잘하는 음식 이번에는 형부가 네. 포항에 사세요. 형부님이 포항에 네, 사셔요. 그래서 회를 회. 먹어서 회 먹고 또 갑자기 차이나타운 가가지고 네네. 짜장면 먹고. 그랬구나. 네네. 아, 좀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세진 씨는 어떻게 지냈어요, 연휴 동안? 네, 저도 뭐 푹 쉬고요. 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네, 지냈습니다. 저는 이번 연휴에 거의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 그냥 가만히 계속 TV 많이 봤고요. 영화나 뭐 제가 듣고 싶었던 음악들 찾아 듣고 작업 좀 했다. 뭐 친구들하고 곡 좀 쓰고 그렇게 장난 좀. 음악인이네요 정말. 이야. 감사합니다. 아니 그냥 친구들하고 뭐. 친구들이랑 만나도 곡이 잘 안 써져요 요즘엔.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은요. 네. 좀 이따가 옥상 달빛 여러분들 모셔서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고민 나누자고 사연 보내주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디로 보내주면 되는지 김윤주 씨가 한번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는 무료입니다. 네, 오늘이 어버이날이죠. 이제 12시 아, 그렇구나. 지나서. 네네. 선물은 준비하셨어요, 두 분? 네, 드렸습니다. 아, 드렸어요, 진짜? 벌써? 역시. 빨라야 돼요. 김은주 씨 역시 네. 시간을 앞서가네요. 오. 세진 씨는요? 저는 이제 좋아하시는 걸로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현금이 좋죠. 역시 뭐 어제 고영배 씨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경험상 어렸을 적에 팔찌를 선물해서 네. 선물하셨다가 상처를 크게 받으셨대요. 어머니가 어. 팔찌를 그 보석함에 그냥 이렇게 집어 던지시는 걸 보고 저런. 그때부터 역시 캐시구나. 그렇지. 그때 어렸을 때부터 뭐랄까요, 큰 깨달음을 얻어서 캐시가 상처가 좋다고 많은 사람이구나. 저한테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듣고 와서 푸른마음 가족분들 고민 좀 만나볼까요? 노래는요, 더 코어스의 So Young 듣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사려 깊은 옥달씨, 옥상 달빛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푸른밤 가족들 사연 만나볼까요? 네,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 사는 직장인 S입니다. 요즘 눈치도 없고 일도 못하는 새 파트너 때문에 죽겠습니다. 저희 업무는 정말 어렵지 않고 단순해요. 하지만 새로 들어온 파트너는 일한 지 2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틀에 한 번씩은 꼭 실수를 반복합니다. 알고 보니 사람 말은 집중해서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 자꾸 실수를 하고 일이 10개가 있으면 파트너가 하루 종일 1개를 하고 나머지 9개를 제가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가격을 입력하는 업무를 할 때는 숫자를 덜 입력하는 건 다반사입니다. 그렇게 주의를 해서 입력하라고 말해도 2달이 넘은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녀. 결국 따로 불러서 말했어요. 실수한 건 기억하거나 아니면 기록을 해놓으면 좋잖아요. 자꾸 실수하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빨리 하라고는 안 하니까 꼼꼼하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고작 아니 알았으면 알았다. 모르면 모른다 말을 해줘야죠. 그 후로도 여전히 실수는 계속되고 있어요. 하루하루 고통스럽습니다. 파트너가 실수하면 그 화살은 저에게까지 날아오거든요. 상사분도 저한테 네 파트너한테 제대로 좀 하라고 전해. 그리고 너 일 똑바로 안 가르치고 뭐 했어? 이런 소리 듣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저도 제 일만 신경 쓰고 싶습니다. 옆 사람한테 고쳐지지도 않는 잔소리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같이 일하는 거니까 싫어하면 나만 손해다 라고 생각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대하려고 하지만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렇다고 파트너 때문에 제가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제가 나쁜 사람일까요? 파트너를 싫어하지 않을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쫑디 옥달씨. 옥살이. 옥살이요? 옥살이요? 갑자기 옥살이를. 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파트너 때문에 고민인 S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두 분은? 근데 이거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싫은 게? 네, 전혀. 제가 나쁜 거지. 사람일까요? S씨가. S씨가. 이게 사실 저희는 저희도 같이 회사에서 이제 일하는 친구 중에 네. 조금 답답한 친구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조금 답답한 친구인데 사람이 너무 착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착해서 그래. 근데 이제 착해서 그래가 30살이 다 되어 가니까 네네. 이제 점점 용서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도 약간 그런 거 했을 때 약간 이런 타입이에요. 너 그거 잘못했어. 그러면 혹은 하려고 했는데. 그거 진짜 싫은데요. 그래서 이제 몇 번 저희가 상욕을 하면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상욕. 사실 사람이 잘 하욕, 중욕 있는데 상욕. 그치 가장 조금 센. 상욕으로. 근데 사람은 안 바뀌는 것 같긴 해요. 네네. 그렇죠. 네. 안 바뀌어요. 이거를 최대한 이 S님이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고 화살이 덜 날아오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어떤 이 방법이 사람은 있을까요? 없어요. 지금까지는 지금 생각나는 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없지만. 지금은 없지만 솔직히 깜짝이야. 내가 특별한 해결책이 있어서 여기에 이걸 솔루션을 알려드리려고 나온 거라기보다는 이제 여러분과 고민을 나누기 위해 그런 거 좀 알면 좀 문자로 좀 보내주세요. 맞아요, 여러분. 네. 제 생각에는요, 사실 아직 2달, 몇 달이라고 했죠? 그렇게 긴 시간이 된 것 같지는 않은데 생각보다. 네, 일한 지 2달. 달 파트너랑 같이. 굉장히 단순한 작업과 일이래요. 그걸 먼저 달았으니까. 근데 그게 단순 작업이 또 실수가 반복이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또 그런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많이 걸리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어떡하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상사의 입장인 건가요? 아니면 먼저 들어왔으니까 또 그래도 이것저것을 알려줘야 하는 입장이다 선배죠. 보니까. 선배 입장이니까. 선배긴 선배인데 사실 제가 아는 사람이 똑같은 경험을 해서 제가 아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이 퇴사하게끔 만들었어요. 상대방을 너무 화가 나서. 근데 그게 이제 그분이 가정도 있고 뭐 이 사람이 퇴사를 하면 분명히 이 사람은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있긴 했지만 네. 그 사람과 같이 일하는 그 사람 빼고 나서 너무 힘드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팀 전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결국에는 그냥 나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회사라는 집단이요. 네.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네네. 무언가 문제를 계속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네. 뭔가 문제가 생기고 뭔가 어려움이 계속 발생한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쵸. 뭐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정의라는 게 물론 존재하지만 네네. 사실 회사는 기억력이 없잖아요. 아니 우선- 경영하신 것처럼 얘기를. 앞으로 한번 해보려고. 아, 지금 자세도 아니 약간 이미 몇 명을 자른 사람의 목소리로. 자, 자세가 우선 네. 제가 일단 한 번 보냈었었고요. 어, 이전에 그랬군요. 네, 사려 깊은 오빠 씨를 아유. 제가 보낸 건 아니고 본인이 걸어 나갔어. 아무튼. 그때 정을 떼면서 네.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장난이죠. 벌써 우리는 벌써 아니에요, 한 달도 안 됐는데. 장난입니다. 두 분은요. 네. 어떻게 보면 두 분이 또 파트너잖아요. 네네. 그랬던 적은 없어요? 서로에게 있어서 나 이런 부분 좀 이 친구한테 얘기해보고 싶은데 좀 얘기를 못해서 어렵다거나 그랬던 적. 있을 거예요. 서로. 있을 건데 있을 건데 그 시기를 조금 되게 뭐랄까 좀 본다고 해야 될까? 서로 그러면 그런 뭐 어려운 이야기들을 나눌 때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그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얘기했어요. 그치. 저희가 그 시기가 뭐 지나고도 아니었고 약간 그냥 그런 약간 이제는 서로 약간 얘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 않았을까? 근데 그거는 분명히 서로 느낄 거예요. 맞아. 이분들도 아마 내가 좀 이때쯤이면 내가 좀 잔소리 듣겠네라는 걸 이분도 알 거예요. 근데 저희도 약간 서로 뭔가 이때쯤에 얘기해야 되겠다 해서 둘이 그냥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했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얘기를 하면 정말 풀리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저희도 그랬고. 네. 근데 뭐 저희야 그냥 솔직히 뭐 그런 이익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친구로 만났고 음악 때문에 만난 그렇죠, 팀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얘기를 하면 더 잘 풀리는 경우가 있긴 했는데 이게 또 회사여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가족분들 지금 분노하고 계십니다. 사연 좀. 홍창기 님인데요. 와, 사연 들으니까 이 밤에 군대 있을 때 생각이 나네요. 군대에서도 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들 답답한. 네네네. 얘기하더라고요. 곽세라님이요. 저런 사람도 취직을 하는데 차라리 저를 뽑아주세요. 회사에선 그 사람을 뽑을 때 이 사람이 이럴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몰랐을 겁니다. 냉정해. 8977님, 진짜 그 기분 잘 알 것 같아요. 일을 잘하지 못하면 노력이라도 해줘야 하는데 무조건 기억 안 난대요. 그럴 때면 네 일이잖아. 관심 좀 가지라고 하고 싶어요. 기억이 완전. 안 난다. 완전 화나겠다 이거. 이거는 왜 내 얘기하는 것 같지? 제가 자주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저께 있었던 일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박세진 씨, 네? 저도요. 그죠? 저도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네. 기억이 안 난다는 건 사실 뭐 회사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는 문제가 있죠. 하지만은 기억이 잘 안 나는 건 네. 이건 정말 악의가 있거나 정말로 싫어서 너무 미안한데 기억이 안 나는 거지. 정말 나 정말 미안해 죽겠는데 왠지 모르겠어. 적어놔. 다 이게 왜 적어놓으라고 그런지. 팔에다가 적어놔. 메멘토. 메멘토 그렇지. 하라고. 영화 메멘토 있죠. 예, 그렇게 맞아요. 기억을 잃기 싫어서 몸에 문신을 했던 그 남자. 최지원 씨는요. 일부러 그러는 것 아닐까요? 애초에 저렇게 해두면 기대치 낮아지고 차라리 내가 하지 않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나쁜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야, 새로 아니야, 입사를 아니야. 해서 누가 저렇게 생각을 할까요? 자기가 정말 능력을 발휘하고 싶지. 맞아요. 그쵸. 네. 그러면 그 사람의 능력은 거기까지인 거네요. 슬프다. 네. 김미령 씨가요. 단호박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얼버무리지 말고 어떻게 일을 할 건지 대답을 명확히 하라고 다그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돈값 좀 하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근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니까. 저 돈값 하라고 말해주고 싶네요가 제가 저번 주에 그 FM 데이트 나왔다가 예. 사연 상담하는 거였는데 레이디 제인 씨가 저한테 사연 상담 못했다고 돈값 좀 하라고 소리 질렀던 그 기억이 나서 어제 지금 약간 눈물이 좀 모든 사람들은 또 여러분 사연을 보내실 때 이게 꼭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 제가 돈값 하라는 얘기를 들을 줄은 지금 우시는 거예요? 우시는 거 아니죠? 잠깐만요. 상기됐어요. 얼굴이 지금 살짝. 시간이 또 늦고 그래서 지금 감상에 빠질 수 감상에 빠질 수 있는 있네요. 시간. 레이디 제인 씨. 잘 기억해 두겠습니다. 저도. 8525님. 단호하게 화내야 할 땐 화내세요.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S님보다 상사님과 이야기를 해보세요 하셨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좀 고민은 뭐 상사님과 이야기를 나눠서 네. 좀 해결 방안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되었든 그 친구를 변화하게 만들었든 아니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변하게 만들었든 단 말투를 네. 이간질이나 고자질하는 형식으로 하지 말고 맞아요. 내가 이분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언을 구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방법을 마치 날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는 괜찮아 라고 얘기하고 상사한테는 힘들어 이렇게 하는 게 그렇죠, 아니라 그렇죠. 힘들게 하는 그 후배에게도 네. 정확히 전달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게 네. 뭔가 사실 지금 사연 보내주신 본인에게는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확실한 맞아요. 뭐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자, 지금 손편지 사연이 와서 어머. 사연을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어머. 네. 어머 왜요? 손편지가 요즘에는 왔다고 진짜 하니까 오기 너무 신기해서. 힘든 거죠. 아 그래요? 요즘에도 좀 와요. 그래서 역시 아이돌은 다르네요. 그게 아니에요. 피디님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돌이어서 오는 게 아니라 푸른밤이어서 와. 좀 감성적인 옛 감성으로 이렇게 밀레니엄 감성으로 밀감 언제적 밀레니엄이에요? 밀감으로 한번 또 다시 이렇게 14년 지났는데 지금 밀레니엄. 그때 감성인 거죠. 아, 그때 그런가요? 감성으로 손편지를 써 보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광주 북구에서 박세롬 님이 보내 주셨습니다. 저는 요즘 이름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아빠께서 몇 날 며칠 고민하셔서 지어주신 소중한 이름이지만 어느 날부터 유치하게 느껴졌다고 할까요? 너무 아이들 이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야 괜찮지만 시간이 흘러서 나이를 먹고 할머니가 되었을 땐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른다면 새롬 할머니 이러겠죠? 뭔가 이름만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이름을 바꾸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쫑디 도와주세요 하셨습니다. 이름 때문에 전 너무 예쁜 것 같은데. 너무 예쁜데? 새롬인 거잖아요. 네네. 새롬 지금, 할머니 너무 귀엽잖아. 그러니까. 지금 부스에 있는 3명은 이름이 다 괜찮다고 느끼니까 고민 해결. 여기서 끝은 아니고요. 여기서 끝은 아니고요. 새롬 이름 이쁘지 않아요? 네, 이뻐요. 이쁘고 이 정도면은 사실은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 동생 친구 중에 네. 미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애가 있어요. 미미요? 김미미. 어. 근데 그 친구는 정말 인형 잘 같다. 지내고 있어요. 인형 같네요. 인형 같다. 인형 같은 이름. 근데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컴플렉스를 갖거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자기가 그렇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사실 이름이라는 건요. 자기 마음에 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떠세요? 본인의 이름이 마음에 드세요? 세진 씨, 윤주 씨. 썩. 그닥. 네, 뭐 되게 싫지도 않고 엄청 좋지도 않고 뭐 그냥 보통. 세진 씨는 그러시고 네. 윤주 씨는요? 윤주가 사실 저희는 그 옥상달빛에서 김윤주, 박세진이 이름을 반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이미지 그러니까 때문에? 이미지가 저는 박세진일 것 같고 세진이가 김윤주일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초반에. 어떤 초반에. 느낌인지는 좀 알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알 것 미안해요. 같아요. 너무 저희는 주관적이라 지금. 모르겠네. 미안. 내가 나 30년을 그렇게 살았더니. 화내는 줄 알았어. 아니에요. 약간 울라 그러시더니 기복이 근데, 심하시네요. 아니요. 평온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한문 뜻이 네.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무슨 뜻인데요? 제가 일륜의 일륜. 구슬주예요. 구슬주. 어쩌라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륜. 일륜의 구슬. 드래곤볼 같은 건가? 그치, 일륜을 구슬처럼 꿰라는 거. 근데 할아버지조차도 뜻을 잘 모르세요. 할아버지가 이름을 장명수에서 지으셨는데. 지으셨나? 할아버지가 지으셨어요. 할아버지가 지어주셨어요? 근데 사람 이름에 일륜을 넣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인데. 그렇네요. 그래서 저 한문 뜻을 잘 모르겠어요. 세진 씨는 어떠세요, 이름은? 이름 뜻이 뭐예요? 뜻. 네. 세상새의 별진. 세상의 별. 그렇더라고요. 그런 뜻이군요. 정희 씨는요? 저는 쇠북종의 솥귀현인데요.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 찾아봤는데 나중에 부자 돼가지고요. 밥 먹을 때 종 쳐갖고 가족들 모으라는 뜻이래요. 쇠북종의 솥귀현이어서. 나중에 식당 가서 골든벨 한번. 그래요. 그때 저희 초대를 해주시고요. 나중에 회식할 때 그럼 골든벨을 할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낚인 것 같아요. 정이슬님, 이름도 세대를 타니까 그때 되면 그 이름이 그 나이 때 이름일지도 맞아요, 몰라요. 맞아요. 그러네. 그렇죠. 맞는 뭐 거 같아요.
좀 타는 것 같아요. 세대에. 요즘에 그리고 예전에는 없었지만 외자도 되게 많아졌고 그래요. 한글 이름도 많아졌고 맞아요. 1929님 이름에 본인만의 의미를 부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가 되어도 늘 새롭게 젊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름 예뻐요. 그래요. 이름 예뻐요. 이름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름 예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름이라는 게 뭐 딱히 뭐 나이를 타는 건 아니라고 저는 네네네.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사연은 뭐 본인의 걱정을 내려놓는 네. 게 가장 첫 번째일 것 같네요. 자, 푸른밤 가족들 이름이 또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 9238님이요. 제 이름이 아니구나. 제 강아지 이름이 미미예요. 느낌표로 이렇게 붙여주셔가지고 동명이네요. 너무 좋았군요. 동명. 애완견 있으세요? 네. 이름이 어떻게 돼요? 어머. 오늘 방송 타는 거네. 야, 저희 축하해. 집 강아지 이름은 몽룡이에요. 몽룡이. 네. 춘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춘향이를 못 찾고. 근데 있어요. 너무 예뻐요. 그래요? 저는 별로 이렇게 강아지를 무서워해요. 사실 저는 좋아하긴 하는데 좀 무서워하는데 몽룡이를 만나고 나서 모든 강아지가 약간 좀 더 호감이 갔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한 200명이 와서 만져도 짖지를 않아요. 착하구나. 가만히 있어. 그럼 몽룡이는 종이 뭐예요? 걔는 믹스견이에요. 믹스견. 예. 되게 좋게 말하면 믹스견 이런 말 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똥개. 예. 네. 될 수 있어요. 저도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데 이름이 별루예요. 어머. 왜 이름 부를 때마다 별로면 안 되잖아요. 루라고 부르는데 맨 처음에 우리 집에 왔을 때 흰색 티셔츠에다가 변을 봐서 진짜 별로여가지고 그때부터 별로가 됐어요. 저런. 그래서 귀엽게 루라고 부르고 있어요. 루는 괜찮네요. 루 괜찮죠? 귀엽죠? 자, 푸른마 가족들 다양한 이름들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우와, 0049님이요. 저는 너랑인데요. 최너랑. 우와. 근데 전 제 이름 좋아요. 너무 예쁜데? 진짜 예쁜데요? 너무 신기해. 최너랑, 너랑아. 예쁘다. 조현정님, 제 친구는 라라예요. 근데 나이 들수록 자기도 별로 신경 안 쓰더라고요. 라라도 이쁜데요? 맞아. 4675님은요. 전 초등학교 동창 이름이 메달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금메달, 은메달, 똥메달 놀림 받았었는데. 성이 김씨면 김메달. 그렇구나. 멋있다. 너무 신기하다. 메달. 한자어일까요? 뭘까? 너무 궁금한데. 영어 아닐까요? 있나? 그러게. 자, 그럼 여기서 노래 와. 여기서 2부 마치고요. 잠시 후 3부에서 옥상 달빛 두 분과 사려 깊은 옥달씨 이어가겠습니다. 광고 먼저 들으시고요. 노래는요. 스테이 플리쉬의 I'm So Fine. 재밌는 이름들 상당히 많이 오고 있어서 3부에서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됐어. 다 끝났어.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하는 시간 사려 깊은 옥달씨 옥상 달빛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름 얘기 계속해서 하고 있었잖아요. 가족분들도 참 독특한 그리고 매력 있는 이름 참 많은데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저는 신나라예요. 너무 안 신나게 읽어. 너무 신나라요 하고 점점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처럼 신났으면 그러니까.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요, 제 이름은 노파라예요. 항상 높은 꿈을 꾸고 자라라고 아버지께서 지어주셨어요. 너무 예쁘다. 노파라. 노파라. 파라야. 금방 네 이렇게 되는 금방 네. 엄마 아빠가 부르셨어요. 불렀는데. 한정이. 김경은님, 저 초등학교 때 다른 반이었던 남자의 이름이 황푸하였어요. 이름이 너무 특이해서 전교생이 걔를 알았어요. 푸하하 웃으라고 아버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이야. 이름도 독특하고 저는 유쾌한 것 같은데요. 네. 푸하. 황푸하. 그것도 그렇고 성이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 이름 기억도 잘 나고. 네. 좋죠. 김나연 씨는요. 우리 과에 신델라 있는데 아버지가 신데렐라에서 따오셨대요. 살짝 변형을 줬네요. 신데렐라. 신데렐라에서 신델라로. 델라. 이쁜데요? 외국에 나가야 되겠어. 외국 이름 같아요. 네, 신델라. 신델라 살짝 그 아랍권 그 공주 이름 같은 느낌이에요. 신델라. 이수연님, 예전 다니던 회사의 직원 이름이 정규직이었어요. 뭔가 무조건 정규직 하셨으면 좋겠다. 부모님께서 네. 지금 청년 실업률을 참 예상하시고 내다보시고 정규직이라고. 근데 막 초등학교 2학년인데 정규직. 약간 요거는. 그때는 그냥 규직아 이렇게 부르다가 그런가? 커서 이제 느꼈겠죠. 야 너는 부를 때 정규직 사원. 정상희님은요. 이런 게 되게 많네요. 햇들이랑 무렵이 지란이랑 지교도 있었고 모나랑 리자가 어색해서 리나라고 했대요. 실제로 제 동창들 형제 관계 이름이에요. 햇들이랑 무렵 보면 햇들 무렵이구나. 그렇구나. 햇들 무렵. 이쁘다. 모나리사. 모나리사. 리자였는데 리사. 그 황정음 씨. 네네. 황정음 씨도 이름이 정음이잖아요. 네. 그 위에 훈민. 오빠들이 그랬다고 네. 맞아. 훈 씨 들었던 것 같아요. 이름이 외자 그리고 민이라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뤄지는 이름도 있는 것 같아요. 몇 명 나올지 계획해서. 그럼 맞춰야 되는구나. 훈민. 정음. 멋있네. 8910님. 아이고. 8910님. 쌍수할까 말까 고민이에요. 셋이 찍은 사진의 가운데 둘이. 네. 가운데 두 번째. 갑자기 또 이제 또 실시간 사연으로 넘어갔어요. 네. 사진을 사진을 보내셨구나. 두 번째 중앙에 계신 분이군요. 네네네. 저는 그 모델 한혜진 씨 닮은 듯한 인상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렇다면 여기 가운데 두 장을 보내주셨어요. 다른 건 오른쪽인 것 같아요. 왼쪽 아니고? 오른쪽. 이 정도로 헷갈리는 게 친구랑 닮으셨네요. 오른쪽인 것 같아요. 오른쪽. 자, 어떻게 보세요? 눈매 되게 긴 것 같은데? 저런 친구들이 외국 나가면 정말 인기 많을 근데 한국에 계실 거니까. 나 진짜 단호박. 네네. 한국에 계실 거니까. 근데 본인이 생각을 조금 오랫동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어려서. 나는 화장법을 배운다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화장법. 어울리는 화장법을 배운다. 요즘에 화장으로 심지어 쌍꺼풀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맞아요. 저는 요즘에 화장이 정말 뭐랄까요. 마술이에요, 진짜. CG를 넘어섰어요. 화장이. 맞아요. 우선은 그거부터 해보다가도 나는 그래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때 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고민 하나 이렇게 한번 가볍게 시작해봤고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푸른밤 가족들 실시간 고민 만나볼까요? 9238님. 공부하는데 강아지가 자꾸 방문을 긁어요. 무릎에 올려놓으면 신경 쓰여서 공부 안 되고 지금은 계속 방문을 긁네요. 어쩌죠? 재워요. 어떻게 해요? 재우는 방법이 있으세요? 키워본 적 없어서 저는 잘 몰라요. 그냥 막 자거나 그러진 않아요. 강아지들이 뭐 이렇게 낮에 산책을 많이 시켰다거나 뭔가 이제 에너지를 소비하게끔 하던지 아니면 객검 같은 거 주면 그거는 씹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 하루 종일 씹어 먹거든요. 혼자 갖고 놀 수 있는 뭔가 놀이기구를 만들어주는 놀이기구, 거. 바이킹 같은 거. 네, 뭐 좋죠. 괜찮죠? 개 바이킹. 게이킹. 네네. 게이킹. 자, 7454님. 내일부터 쉬는데요. 오랜만에 조조 영화를 볼까요? 늦잠 자고 브런치 먹고 영화를 볼까요? 일어나서 결정하세요. 그래요. 그쵸? 이게 일찍 눈이 떠지면 조조 영화도 보고. 근데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계획을 해야 눈이 떠지는 사람들. 어떠세요? 조조 영화 보고
이후에 뭘 할지를 안 적어주셨나요? 조조 영화를 보고 와서 다시 자는 것도 괜찮아요. 그 뭐예요? 그거 되게 느낌 있어요. 할인, 조조 할인 받는 방법? 조조 영화가 사실 지금이 또 평일인데다가 네. 지금 시기 5월쯤이면은 분명히 사람이 없을 거거든요. 그렇죠. 조조를 영화관 전체에서 영화를 혼자 본 적이 되게 자주 있었어요. 조조를 보다 하니까 정말 재밌어요, 그게. 혼자 보면 네. 정말 내 방에서 큰 스크린으로 보는 것 같은 기분도 들 것 같고요. 근데 약간 이제 이렇게 순간순간 뭔가 갑자기 뭔가 야한 씬이 나온다거나 네네. 그럴 때 저도 모르게 약간 뒤를 돌아본 적은 있어요. 뒤를 돌아봤는데 네네. 영상기 돌리시는 분이랑 눈이 마주쳐서 그냥 얌전히 계속 엄지손가락 딱 올렸어야죠. 재밌죠? 최고죠? 영화 시리고 재밌네요. 있으면서. 뭐 이런 거 같이 공유하는. 그러고 다시 와서 자도 되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조조 영화는 사실 저는 조조 영화 말고 네. 심야 새벽 2시, 3시 이때 영화를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혼자 보면 진짜 재밌어요. 맞아. 근데 좀 안타까운 건 보고 나올 때 좀 외롭죠. 나오면요. 그 시간에 보러 오는 분들은 많지도 않을 뿐더러 계시면 커플인가? 커플이시니까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 타면 아무리 먼저 나와도 같이 타게 돼요. 그러면 다들 영화 얘기를 커플끼리 도란도란 나누는데 나는 혼자 전화해요, 전화 친구한테. 오늘 휴대폰에 영화가 어땠는지. SNS도 안 하는데 혼자 휴대폰 계속 이렇게 계속 그냥 채팅방 들어갔다 나왔다 혼자 이렇게 바쁜 척 하게 되고 저녁 뭐 먹을까 혼자 이렇게 쓸데없는 고민. 조조는 괜찮아요. 덜 민망해요. 그렇구나. 근데 네. 그 조조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스트레스가 저한테는 있네요. 그래요? 너무 이른가? 아침 조. 그러니까 아침 조자가 2개나 붙었어, 심지어. 아침. 그렇지. 아침에 아침 영화. 그냥 되게 아침. 늦게 일어나서 이제 브런치 먹고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혼자 보지 않길 바랄게요. 네. 7170님, 일생일대의 고민입니다. 야식을 시킬 생각인데 치킨을 시킬까요? 족발을 시킬까요? 자, 여기서 거수 한번 해볼까요? 거수 한번 해볼까요? 네. 자. PD님까지 다. 자, 4명이니까요. 네네. 확실하게 2대2가 아니면 뭐 3대1 뭐 이렇게 나오니까. 한 번에. 자, 준비. 자, 치킨 왼손, 족발 오른손. 오케이. 하나, 둘, 셋. 자, 어떻게 됐죠? 전 오른손 들었고요. 저 왼손. 2대2네요? 2대2. 대박 그러면 사건이네, 이거. 반반 시키세요. 치킨 반, 족발 반. 앞발로요? 어떡하죠? 이거 어떡해요? 혼자 먹을 때는 족발은 좀 양이 많잖아요. 그렇죠. 많긴 한데, 저 며칠 전에 오랜만에 족발을 먹었는데, 환상이었어요, 진짜. 치킨, 어디 족발? 어디서 드셨어요? 그냥 동네? 족발, 동네 족발. 동네 족발인데, 완전 쫄깃쫄깃. 쫄깃쫄깃 요 단어. 족발을 시키시겠죠? 쫄깃쫄깃. 쫄깃쫄깃. 밖에서도 지금 족발이 2표 나왔다고 합니다. 치킨 1표. 족발이 족발 드세요. 4표니까 족발로 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란데. 또 바람입니다. 이 프로그램 되게 신기하다. 이게 또 우리가 강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란다고 얘기했잖아요. 바랍니다. 꼭 시켜서 인증샷 또 요청할게요. 네, 좋습니다. 5250님, 살이 빠져서 맞는 바지가 딱 하나 있는데 그거 계속 입고 살이 더 빠지면 살까요? 아님 바지 하나로 사긴 불쌍하니까 아깝지만 하나 더 살까요? 이게 또 살이 찔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얘를 정말 세상에 살면서 최악의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라서 이게 또 지금 다이어트 중이신 건지 아니면은 지금 뭐 목표가 있으신 건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다이어트를 해본 다이어터로서 네. 추천드리는 바로는 겨우 들어가는 바지를 사세요. 오. 그런 다음에 조금 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식으로 살 뺐었어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다리살은 더 의식을 다리살. 족발 생각나가지고 죄송합니다. 너무 앞발에서 벗어나세요. 지금 또 죄송합니다. 배가 고픈 상태로 와가지고. 쫄깃쫄깃해서 네, 벗어나세요. 죄송합니다. 바지살이래. 다리살은 더 그런 게 있죠. 좀 의식하고 있어야지 더 많이 움직이고 맞아요. 움직이고 또 운동을 좀 다리살이 빠지는 운동을 지금 중점적으로 해줘야 좀 빠지니까 그래요. 하나 더 사시는데 좀 타이트한 걸로 사셔서 자극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임정민님 사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 고민이 생겼어요. 좀 전에 이름만 아는 안 친한 고등학교 동창 SNS를 구경하다가 좋아요를 눌러버렸어요. 몰래 구경한 거 다 들켰네요. SNS 탈퇴할까요 말까요? 근데 이게 무슨 이게 왜 SNS 탈퇴거리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취소 못해요 SNS는?
아니 근데 좋아요 눌렸어도 좋아요 괜찮지 눌렀다가 않아요? 한 번 더 누르면 취소되는 거 아니에요? 몰래 그건 구경한 모르겠어요. 거가 들켰다는 게 창피한 거면 이 친구에 대해서 뭔가 좀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고 사적인 감정을 그런 게 품고 있는 있나? 거 아닐까? 근데 안 친한 고등학교 동창 조금만 아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딱히 뭐 유대 관계가 없는데 좋아요를 눌러서 민망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사실 뭐 그 친구가 지금 좋아요를 누를 수 있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오픈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쵸, 맞아.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맞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SNS를 참 근데 중요한 건 그 고등학교 동창이 임정민 씨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렇지, 맞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날 관심이 그렇게 없어. 신경 쓰지 않아요. 맞아. 네. 패스. 4819님, 4819님. 옥달님들 여자분들이니 조언해 주세요. 여름 샌들 지금부터 신어도 될까요? 다 부탁드려요. 저 어제도 신었는데 저는. 여름 네. 샌들. 네. 저는 반대입니다. 왜요? 수족 냉증이 있기 때문에 수족 냉증. 네. 그러면 자기의 체질에 맞게서 신으시면 되겠다. 어. 저는 열이 많거든요. 아침 저녁에는 양말 신고 샌들 신으세요. 그럼. 남자로서 네. 샌들 별로예요. 왜요? 어, 여름에는 다 신고 다니는데 더워서? 그러니까 남자가 봤을 때, 그러니까 슬리퍼 신는 남자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그래도 정말로? 샌들은 조금 더 약간 귀여워 보일 수도 있는데요. 디자인에 따라 좀 다를 수도 그죠, 디자인에 있는데 따라 다를 텐데. 사실 남자분들이 생각하는 샌들은요, 네. 글래디에이터 느낌. 그건 저도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면 뭐 시원하니까 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남자가 슬리퍼 신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싶은 느낌이 입지 듭니다. 마세요. 조현 씨가 싫대요. 입지 마세요? 신지 신지 마세요? 마세요. 2704님, 지난주에 앞머리 고민 소개해 주셨잖아요. 저도 앞머리 기르는 중인데 앞머리 자를까 말까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앞머리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어떤 게 더 괜찮나요?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앞머리 있는 거, 이게 앞머리 없는 거. 있는 게 확실히 더 어려 보이긴 하네요. 그렇네요. 네. 사진을 또 그래, 나는 없는 게 더 어려 보이는데? 보내주셨어요. 아니, 그래요? 이렇게 또 의견이 없는 갈리네요. 게 약간 저는 제가 보기에는 성숙해 보이는데 훨씬 더 여성스러워요. 없는 부분이 없는 네, 게 없는 게. 그래서 여성스러워서 조금 더 예뻐 보이는 느낌이 있지 않나. 앞머리가 앞머리가 있는. 있는 게 좀 더 나이가 들어 보이고 없는 게 좀 시원해 보여. 시원해 보여. 그건 있네요. 정말 앞머리가 없어서 시원해 보이는 걸 수도 있는데 인상이 확 보여서 좀 이게 눈썹이 제가 좋아하는 눈썹이에요. 일자 눈썹. 일자 눈썹. 그러니까 이 눈썹을 좀 더 보이는 게 아니면 길이를 지금보다 더 길게 하면 애매해서 괜찮지 않을까요? 어떤 게? 앞머리를 짧게 자르지 말고 좀 전지현 씨 머리 자른 것처럼 긴 머리인데 막 단발머리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앞머리만 것처럼 살짝 자르고 층을 둬서? 그렇죠. 그렇게 한번 잘라보라. 네. 저는 둘 다 괜찮아요. 정말로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은요. 그럼 저희가 이렇게 얘기한 게 뭐가 되죠? 그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거죠. 남자들이 거예요? 봤을 땐 둘 다 좋으니까 여성분들에게도 매력이 좀 더 있는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머리 없는 거. 네네. 앞머리 없는 거 한 표, 있는 거 한 표. 그렇죠? 앞머리 있는 게 낫다는 거지. 난 중간으로 잘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중간. 얘기하면 코까지? 얼굴의 중간. 그렇지. 코까지. 얼굴의 중간 길이로. 해서. 중간. 앞에 안 보이게 하고 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 커튼 치시면 되겠어요? 네. 자, 8601님. 쫑디랑 옥달 언니들 내일 학교 교복 동복 입을까요? 하복 입을까요? 얼굴은 못 본 걸로 해주세요.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사진 되게 잘 보여주신다 여기는. 하복, 이거 하복이고요. 하복과 동복. 귀여워. 제 생각엔 이거 그냥 자기 귀엽다고 사진 그러니까, 보낸 내 거 아니에요? 생각에도. 귀엽다고. 나 귀여워요 이 말 듣고 싶어서 보낸 것 같은데요. 그럼 들었네요. 넘어가죠. 네, 축하합니다. 근데 귀여워요. 그래도 진짜 귀엽다. 물어봤으니까 대답해줘야죠. 제 생각에는 하복을 입은 다음에 가디건 입어봐요. 아우. 가디건 입으면 예쁠 거야. 근데 저는 안 걸리지 않아요? 걸리지 않아요? 그 선생님들한테? 섞어 입으면. 그런가? 저는 사실 추울 것 같아서 네. 동복 입고 좀 더우면은 뭐 조끼라고 하죠. 벗으면 되니까. 교복에서 조끼 벗으면 생각보다 되게 야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학생인데. 아니 그 느낌 본인 느낌이. 네. 왜 본인이요? 그럴까 저 사람. 본인이. 본인 느낌이. 급하게 마무리하는 경향이 있네요. 자, 그러면 노래 들을까요? 노래 듣겠습니다. 노래를 들어야 될 시간이 됐어요. 자, 귀여웠는데. 원 리퍼블릭의 카운팅 스타즈 듣고 오겠습니다. 김소은님 신청해 주셨어요. Lately I've been losing sleep
dreaming about the things that we could be. But baby, I've been praying hard. Said no more counting dollars, we'll be counting stars. Yeah, we'll be counting stars.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려 깊은 옥달씨 이어가 볼까요? 네, 제이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편입해서 다닌 학교가 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휴학하고 갖고 있는 자격증으로 보조로 일하면서 성우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학원에 다니고 있는데요. 그게 벌써 2년째예요. 졸업한 다른 친구들은 모두 정식으로 일하면서 보수도 경력도 쌓여져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데 저만 이도저도 아닌 것 같아 우울합니다. 성우 시험에 합격은 안 되고 오히려 늦게 공부한 사람들이 더 성적이 좋은 걸 보면서 자신감은 바닥입니다. 안 그래도 남과 나를 비교하는 심리가 큰 편이라 열등감도 생겨요. 예전엔 정말 힘들어도 열심히 했었는데 기대에 미치는 결과가 하나도 나오지 않으니 계속 학원에 다니는 게 맞나 싶어요. 가족들도 뭐하러 힘들게 성공하려고 그래. 평범하게 살아.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얘기를 들으면 정말 그런가 싶어서 흔들립니다. 지금은 학원도 잠깐 쉬고 있는데요. 이게 흔히 말하는 슬럼프가 온 건지 아니면 제가 꿈이나 목표를 잃은 건지 모르겠어요. 저 어떡하면 좋죠? 네, 진로 때문에 방황 중인 제이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성우의 꿈을 키우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네. 성우 참 매력적인 맞아요, 직업이죠. 목소리로 연기를 한다라는 게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두 분은? 우선은 늦게 공부한 사람들이 더 성적이 좋은 걸 보면서 자신감은 바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늦게 공부한 사람들은 그만큼 더 이거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잘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늦게 시작했으니까 더 뭔가 더 매달리고 있는? 필사적으로 하고 있다. 왜냐면 저희도 학교를 정말 찾아가고 싶은 학교를 늦게 갔기 때문에 네. 저희가 먼저 그냥 이 친구들 20살 이 또래 친구들과 똑같이 한다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교수님도 찾아가서 얘기해보고 조금 더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방법으로 뭐 이런 얘기를 교수님이랑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더 좋은 길이 열리기도 했었고 기회도 많이 주셨고 근데 그냥 가만히 자 이제 주세요. 자 이제 수업하니까 나한테 수업 뭐 좋은 얘기 주세요 라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먼저 갔기 때문에 더 조금이라도 콩고물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네.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무언가 나에게 배움이나 혹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기보단 찾아가는 것. 맞아요. 그것도 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마지막에 보면은 네. 제 꿈이나 목표를 잃은 건지 모르겠어요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네, 꿈이나 목표가 지금 조금 흐릿해진 거인 것 같아요. 왜냐면 목표가 확실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네. 좀 더 매달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지금은 사실 뭐랄까요? 주위의 환경이나 아니면 부모님, 가족들의 이야기에 흔들려서 마음이 흔들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누구나 있으니까. 그럼요. 맞아요. 지금 너무 막 자책을 하는 건 더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으니까 그보다는 빨리 방책을 마련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드네요. 엄마가 한 말씀은요. 네. 사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네. 이 세상에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니라는 이 말은 글쎄요. 이 세상 지금 이 시대의 사고방식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누구보다 자기를 표현하고 내가 원하는 걸 쫓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이때에 네. 내가 조금 예전 전근저적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좀 더 예전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좀 뒤로 갈 필요가 없어요. 뒤로 갈 필요가 없어요. 네네네. 제가 생각하기는요. 사실 사람이 살면서 행복이라는 수치가 뭘로 결정되는지는 참 복합적이잖아요. 맞아요. 내가 뭐 원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돈을 많이 벌면 그래도 내가 원하는 걸 못해도 난 이렇게 지금 좀 다른 부분에서 충족을 받고 있으니까 행복하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행복을 못 찾는다면
정말 금전적으로는 괜찮지만 난 저 일을 해야겠다 생각이 되면 그만두고 자기가 원하는 걸 찾아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본인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지금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내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건 뭐랄까요?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생이. 그러니까 이 일을 해도 내가 비교적 그래도 성우의 꿈을 키우면서 준비했었을 때보다 행복할 수 있다면 네. 포기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항상 맞아요, 매달리는 맞아요. 것 자체가 필사적으로 정답은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얼마나 절실한가를 확실하게 계산을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좋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또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네, 조영미 씨는요. 제가 꿈이 없다 보니 꿈이 있다는 그 자체가 멋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언젠가는 꿈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부럽습니다. 꿈이라는 거 두 분은 언제 처음 꿈을 갖게 되셨어요? 꿈? 사실 지금 그 꿈을 이뤘나라는 생각은 있어요. 음. 그냥 아직 뭐 거창한 꿈이라는 건 없고 그냥 제일 좋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언젠가 꿈이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뭐 인생의 꿈이 꼭 하나만은 아니니까. 네네. 그렇죠. 저도 사실 어렸을 때 밴드부 하면서 작곡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 그 꿈을 키웠었는데 네. 지금 저는 이루려고 그걸 이뤄나가려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박현정님, 사려 깊은 옥다시 되게 진지한 코너가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언니들 너무 웃겨라고. 지금 굉장히 진지하게 그러니까 인생 톤,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두 톤 다운 시켜서 지금 상당히 진지하게. 너무 지금 낮은 음으로 얘기해서 음이탈이 났어요. 좀 아까 아까 뭐 치킨 족발 쫄깃쫄깃. 쫄깃쫄깃 갑자기 소울 거의 아까 도였다면 옥타브 지금 올라갔는데 옥타브. 소울로. 쫄깃쫄깃. 네. 그런 이야기도 나눴고요. 이분에게는 저는 그 말 아까 다시 사연을 살짝 돌아와서 마무리를 해드리고 싶어서 네네.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뭐랄까 인생에 있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장래 희망이 꼭 행복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사연이었습니다. 힘내셨으면 좋겠네요. 자, 슬슬 이제 또 두 분을 보내드릴 시간이 온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빨리 가네요, 오늘도. 그러게요.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어떠셨어요, 두 분은 오늘? 오늘 네. 어떠셨어요? 너무 좋죠.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프로그램도 몇 개 없을 거예요. 저희가 하는 것 중에, 그죠? 왜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어떤 의미예요? 그만큼 너무나 즐겁다, 이 시간이. 아니, 그렇게 설명을 들어야 되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세진 씨는 좀 소울리스의 느낌이 있어요. 아니에요. 거짓말 절대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요? 그럼요. 거짓말하면 얼굴에 티난다. 오늘 두 분은 돈값을 충분히 하셨다고. 아니에요. 거기까지 얘기 안 하셨어요, 작가님이. 작가님이 충분히 하셨까지. 하셨다고 할까? 그래요.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야 하니까요. 네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두 분은 정말 뭐랄까. 돈값을 했나요? 돈값을 했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왜 자꾸 너무 이렇게 금전적 사고 버려야 됩니다. 내가 시작 안 했어요. 작가님이 시작했어요. 그치. 그래요. 우리 책임 회피도 조금씩 탈피해야 돼요. 네. 서로. 나 아님. 두 분 오늘 너무 재밌었고 네. 또 푸르마 가족들이 두 분 오시면 네. 더 이렇게 사소한 질문을 하면서 좀 서로 더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사소해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도 또 놀라고 갑니다. 앞머리, 동복, 하복. 그리고 약간 사진을 많이 보내네. 비참하신 거예요? 굉장히 가족적이고 좋네요. 가족적이고. 네네. 삿대질하지 말고요. 아니, 저 그냥 포인트를 준 거예요. 깜짝이야. 자, 오늘 옥상 달빛 함께한 사려 깊은 옥다시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맞습니다. 자, 옥상 달빛 보내드리면서 노래 들어야겠죠? 노래는요, 슈가볼의 어떤 사이 듣겠습니다. 이대로 잠시만 있어줘. 이렇게 지금도 난 좋은데 좀 젖은 날 보는 네 눈빛, 불안한 듯 나를 안는 내 두 팔도 조금만 더 있어줘. 이렇게 지금이 난 좋은데 사랑을 꼭 참은 내 입술, 아쉬운 듯 나를 안는 내 한숨도 할 말이 있어 가까이 와. 그동안 참아왔던 얘긴데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Oh love 사랑이란 Oh love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Oh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며칠 전 가족 모두 외출하고 혼자 집에 있었던 날 집안 정리를 하다 우연히 엄마의 옷장에서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어린 시절 내가 엄마에게 드렸던 소소한 선물과 편지들로 가득했다. 엄마 생신 때 학교 앞 문구점에서 사드렸던 300원짜리 볼펜부터 선생님이 시켜서 억지로 썼던 어버이날 편지, 언젠가 생활비로 보태라며 드렸던 적은 돈, 외출한다고 써놓고 간 작은 메모까지도. 어떤 것들은 내가 언제 이런 걸 드렸지 할 정도로 기억에도 남지 않는 사소한 것들도 많았다. 그걸 엄마는 모두 간직하고 계셨던 거다. 어린 시절에는 모든 일상을 엄마와 공유했는데 성인이 된 지금은 엄마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많아졌고 사랑한다는 말은 큰 용기를 내지 않고서는 하기 힘들어졌다. 하지만 상자 속에 담긴 어린 시절의 나는 이렇게 소소하게 그러나 용감하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다.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던 그 시절의 내가 그립다. 그때의 나로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한다 지난 날들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던 사라진다 뜨겁게 안아주던 내 손끝 향기가 들려온다 너의 그 노래가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장유라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스웨덴 세탁소의 우리가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렸을 땐 가족들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게 참 쉬웠는데 시간이 지나고 사회에 나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가족 이외의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다 보니까 가족들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게 좀 어색해져가는 것 같아요. 1881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웨덴 세탁소 노래네요. 선물 같아요. 작년에 힘들 때 겨울에 많이 듣던 노래라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하셨습니다. 노래로 또 위로를 받으셨군요. 김수정님, 저도 부모님께 받은 쪽지들을 모아볼 걸 그랬어요. 외출하실 때마다 짤막하게 항상 적어주시는데 그걸 왜 못 모았을까요?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모아보세요. 내가 의미를 부여하면서부터 물건은 특별해집니다. 뭔가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특별한 물건은요, 뭐 기념주화 뭐 그런 것들을 빼고서는 딱히 없어요. 내가 무언가를 부여를 해줘야 좀 더 독특해지고 특별해지고 그러는 것 같네요. 5483님, 갑자기 비가 엄청 쏟아져요. 빗소리와 함께 푸른밤 들으니 뭔가 포근하니 좋네요 하셨습니다. 실비아님, 오늘 폴란드에도 비가 와요 하셨습니다.
와, 또 멀리서도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비 오는 지역이 많은 것 같은데요. 서울에도 비가 왔죠. 지금도 비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여러분들 계신 곳 비 지금 오고 있나요? 6302님, 전 3년째 콜센터 상담원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따라 날카롭게 날이 선 말들이 가슴에 남아서 쉽사리 잠을 못 들고 있네요 하셨습니다. 정말 힘든 일을 하고 계시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대신해서 사과하고 대신해서 이야기 들어주는 직업이다 보니까 더 마음이 아플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힘내세요. 그만큼 또 남들이 하기 힘든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푸른밤 들으시면서 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노래 두 곡 듣고 올까요? 넷 킹콜의 끼사스 끼사스 끼사스. 이 곡은요, 왕가위의 영화 화양연화에도 삽입되어 있는 그런 곡입니다. 그리고 거미의 어른아이, 이 곡은 2437님 신청하신 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Siempre que te pregunto que cuándo, cómo y dónde, tú siempre me respondes quizás, quizás, quizás. Y así pasan los días. 착한 아이처럼 말만 잘 들으라 해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자꾸 지겨워. 넷킹콜의 끼사스 끼사스 끼사스, 그리고 거미의 어른아이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박종희님, 부천도 비와요. 부천에도 오는군요. 김재현님, 저도 수원 쪽에 사는데요. 천둥이 조금씩 치려고 해요 하셨습니다. 8760님, 부산에는 비가 안 오네요. 조용하니 푸른밤 집중해서 듣기 좋아요 하셨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 곳도 있고 안 오는 곳도 있는데요. 감기 조심하셔야죠. 일교차 좀 요즘에 심한 것 같던데 비 맞지 마시고 지금 밖에 계신 분들 계시면 어서 들어가서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더 들을까요? Song of Luna의 벽 듣고 오겠습니다. 하나씩 작곡해 벽을 쌓아올려 그대가 보이지 않는 높다란 벽을 쌓아 그대의 눈빛도 그대의 웃음도 볼 수 없는 높다란 벽을 쌓아 하나씩 작곡해. 오늘 방백. 목포항 김선우. 돌아가야 할 때가 있다. 막배 떠난 항구의 스산함 때문이 아니라 대기실에 쪼그려 앉은 노파의 복숭아 때문에. 짓무르고 다친 것들이 안쓰러워 애써 빛깔 좋은 과육을 고르다가 내 몸속에 상처 덧날 때가 있다. 먼 곳을 돌아온 열매여, 보이는 상처만 상처가 아니어서 아직 푸른 생애의 알들 이토록 비릿한가. 손가락을 더듬어 심장을 찾는다. 가끔씩 덤불처럼 떨어지는 살핀을. 고동소리가 들렸던가, 사랑했던가. 가슴팍에 수십 개의 바늘을 꼽고도 상처가 상처인 줄 모르는 재웅처럼 피 한 방울
후련하게 흘려보지도 못하고 휘적휘적하고 또 오는 목포항. 아무리 사랑하지 못해 아프기보다 열렬히 사랑해서 버림받게 되기를. 떠나간 막배가 내 몸속으로 들어온다. 안타까운 소식은 연이어 들리고 애타게 기다렸던 소식은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봄이 참 길게 느껴집니다. 이 봄이 영원히 안 끝날 것만 같은 불안함마저 머릿속을 맴도는 것 같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아담 램버트의 Time for Miracle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